하백의 딸 유화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천재의 아들 해모수,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녹색전차 해모수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해모수와 유화 부인이 정을 통하고 아버지 하백이 유화 부인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유화 부인이 배가 불러오는데 당시 부여왕이었던 금화왕이 유화 부인을 데려다가 잘 보살폈고 유화 부인이 아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아니라 알을 낳아버리죠. 그 알을 깨고 나온 갓난아이가 훗날 추모 대왕 동명성왕 훗날의 고구려 시조가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여 금화왕의 다른 7 왕자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다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부여를 탈출해서 압록강 유역으로 와서 압록강 유역의 추장의 딸 토선호와 결혼하면서 지금의 졸본성의 나라가 만들어지니 그게 바로 고구려입니다. 주몽이 부여 금왕의 아들, 특히 큰아들 대소의 박해를 피해 압록강 유역으로 내려올 때 실제로 주몽의 여자친구가 있었고 배가 불러왔단 말이지. 그래서 주몽이 여자친구에게 훗날 태어나는 아이가 사내 아이거들랑 내가 이 증표를 줄 테니 훗날 나를 찾아오게 하라. 그리고 주몽이 추모대왕께서 동명성왕께서 고구려를 건국했는데 그 뱃속에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남자아이 유리가 그 증표를 가지고 찾아와서 내가 추모대왕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 고주몽이 유리를 태자로 삼았다. 그래서 주몽과 소선호 사이에 아들이었던 비류와 원조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한 30몇 년 정도 통치를 하다가 자신의 여자친구 치가 죽은 걸 안타까우면서 황조가를 지었던 왕으로 유명한 유리왕. 대무신. 왕의 이름 이렇게 멋있는 시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유리왕의 세 번째 아들 아명이 무휴인데 태자가 돼가지고 부여의 침략을 막아낸 적도 있었고 본인이 직접 왕이 되어서는 고구려 역사상 처음으로 부여를 공격해서 거인, 괴유, 무력이 100이었나 봅니다. 이 친구와 함께 부여 대소왕의 목을 자릅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에 고구려는요 강성해지고 부여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니 어찌 보면 이 대무신왕 때 고구려의 깃틀이 닦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대무신왕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한나라 여동태수의 침략을 막아내기도 하고 호동왕자 낭랑공주, 바로 대무신왕의 아들이 호동왕자였고 호동왕자를 사랑했던 낭랑공주가 적이 침략이 올 때 저절로 울린다는 자명고를 찢어버리는, 실제로 그런 무기 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낭랑공주가 아마 낭랑국의 유명한 재상이나 장군을 죽여서 낭랑이 쉽게 멸망당하게 돼서 대무신왕은 낭랑까지 점령하게 된다. 훗날 호동왕자는 자결하게 되니까 대무신왕은 마음이 아팠지만 고구려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기억에 남는 위대한 군주로 기억되는 대무신왕. 위대한 대무신왕의 친동생으로 해석이 됩니다. 민중왕. 왕이 돼서 사냥을 하다가 좀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죽겠노라고 자신의 무덤을 직접 자신이 지정하고 민중원이라는 곳에 묻혔기 때문에 왕의 이름이 민중왕이 되는데 실제로 고구려 왕들은요 어디에 묻혔냐, 그리고 그 왕의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왕들의 이름이 결정지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중왕은 자신의 조카 대무신왕의 아들 모본왕에게 왕을 물려줍니다. 왕을 겨우 4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고구려 5대 왕 모본왕, 낯선 왕이죠. 3대 그 위대했던 대무신왕의 친아들이고 대무신왕의 유명한 아들이었던 호동왕자, 그 호동과 태자 자리 쟁탈전에서 승리를 하고 호동은 자결을 합니다. 훗날에 모본왕이 태자가 되었지만 갑자기 대무신왕이 죽게 되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대무신왕의 친동생 민중왕이 왕이 되었다가 민중왕이 4년 만에 죽으니 이제 드디어 5대 왕 모본왕이 되었는데 성격이 포악해. 어디 자리에 앉을 때도 사람을 깔고 앉고요, 누워서 잠을 잘 때도 사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자기가 깔고 앉거나 혹은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는 베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죽였고, 신하가 간언을 하면 그 신하를 화를 쏘아 죽여. 그러다 보니 신하에게 피살당해요. 나라 공짜도 아닌데 왜 시호가 태조왕이야? 게르부, 고씨, 고주몽,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고 실제로 유리왕에 의해 추모왕은 죽임을 당했고 유리왕, 대무신왕, 민중왕, 모본왕은 태시성을 가진 왕들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모본왕이 너무 포악했기 때문에 다시 게르부, 고씨에서 왕이 세습이 시작되었고 게르부, 호노부, 전노부, 관노부, 수노부 5부 체제를 완성시켰으며 동해와 옥조를 복속했던 어찌 보면 고구려 중앙 집권의 기초를 닦은 왕이 바로 이 고구려 태조왕인데, 와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2기간이 93년이야. 이거 믿어지세요? 앞서 6대 태조왕이 93년 제2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왕을 했던 군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태조왕의 친동생이 바로 7대 왕 차대왕인데, 태조왕이 93년 제2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동생 훗날의 차대왕이 왕자리를 욕심내니 왕자리를 물려줬던 것 같아요. 근데 차대왕이 앞에 태조왕이 죽고
죽고 태조왕의 태자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났고 차대왕이 횡포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림답부 이름 들어보셨죠? 고구려 역사상 최고의 재상 명림답부가 이 차대왕을 내리고 신대왕을 올리는 쿠데타, 결과적으로 신하 명림답부에게 죽음을 당했던 차대왕. 진짜 장수 유전자입니다. 6대왕 태조왕 100살까지 살아요. 그 동생이었던 7대왕 차대왕 95살까지 살아요. 그 차대왕을 명림답부 고구려 역사상 최고의 재상이 몰아내고 신대왕을 왕으로 세운데 이 신대왕이 태조왕과 차대왕의 또 동생이야. 90세인가 91세까지 살아요. 근데 우리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왕이 되니 77살에 왕이 됐던 게 신대왕입니다. 한나라가 침략이 왔을 때 명림답부가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 이 명림답부가 죽으니까 신대왕이 서글피 울면서 7일간 조문했다는 기록이 나온 걸로 봐서 신대왕과 차대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명림답부의 환상의 하모니가 이루어졌던 그 신대왕 시대 20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고구려 9대왕 고국천왕, 신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신대왕의 큰아들 발기라는 친구가 조금 엉망이어가지고 둘째 아들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키가 2m에 육박했고 힘이 세가지고 큰 솥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자신은 몸은 건강하지만 지혜롭지 못하니 지혜로운 자를 찾아서 이 고구려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압록강 근처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그러니까 평민 출신일 수도 있죠. 을파소라는 사람을 만나서 을파소를 최고 관직 국상직에 임명하면서 을파소의 건의를 받아내서 진대법을 실시합니다. 진대법이 뭐냐고요?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춘대춘합. 그래서 농민들을 구휼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당시 고국천왕이 왕이었을 때 중국 한나라에서는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서 한나라 사람들이 많이 망명해 오면서 굉장히 부강함을 이루었던 을파소와 고국천왕. 힘도 셌던 고국천왕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국천왕의 동생이었던 산상왕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실은 고국천왕의 형으로 나왔던 발기, 신대왕의 큰아들 발기가 엉망해서 둘째 아들 고국천왕이 왕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또 산상왕 때는 이 발기가 고국천왕의 동생으로 나와요. 근데 발기는 같은 형제인데 고국천왕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산상왕에게 왕자를 빼앗깁니다. 고국천왕 부인이 산상왕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왕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산상왕의 부인이 돼요. 고국천왕 입장에서는 자식이 없었던 것도 안타까운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이 다시 자신의 동생 산상왕의 부인이 된 것도 안타까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기가 요동으로 도망쳐서 요동 태수 공손씨 집안으로부터 군대를 빌려왔으나 산상왕이 그 발기의 난을 진압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산상이라는 봉우리에 묻혀서 산상왕. 11대 동천왕, 10대왕 산상왕의 아들입니다. 당시 위나라 장수 광극엄의 침략으로 환도 산성마저 털리면서 동해안으로 도망쳤다. 동옥저 근처까지 도망을 갔다가 밀루, 유유 등의 활약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다. 제가 알고 있는 동천왕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조금 더 재밌게 하자고, 당시 위나라 장수 광극엄이 삼국지 코웨이 그 컴퓨터 게임에 보면 무력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한 거 아니냐, 고구려를 쓸었던 장수가 어떻게 무력이 60이냐라고 최근에는 무력이 80까지 올라간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삼국사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왕이 성격이 좋았는지. 동천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슬피 울면서 동천왕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서 순장당하겠다라고 하니 동천왕 다음 왕이었던 중천왕이 그걸 막으니까 동천왕 묘소 앞에서 자결한 사람이 많았답니다. 고구려 왕들의 시호가 고국천왕, 산상왕, 동천왕, 충천, 서천, 그리고 이제 봉상왕까지 전부 다 고국천에 묻혔다, 산상릉에 묻혔다, 중천릉에 묻혔다, 뭐 동천에 묻혔다. 왕들이 어디에 묻혔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말씀 드리면서, 충천왕은 평상시에는 이름 들어보기 힘든 왕입니다만 굉장히 외모가 준수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후궁들이 서로 막 시기 질투하면서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시기 질투하는 후궁을 가죽 주머니에 싸서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기록까지 나오는 중천왕. 12대 중천왕의 아들이었던 13대 서천왕, 역시 서쪽 천에 묻혔기 때문에 서천왕인데 굉장히 총명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당시 여진족의 반란이 일어났으나 서천왕이 자신의 형제였던 달고에게 군대를 주어 달고가 여진족을 점령하면서 안주에서 고구려가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서천왕과 그 형제 달고.
14대 봉상왕, 와 진짜 폭군입니다. 서천왕의 태자였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서천왕의 친동생이었던, 그럼 자기 작은아버지 달고 여진 쪽의 침략을 막아냈던 그 위대한 장수 달고 작은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워낙 사람이 포악하다 보니까 이 봉상왕의 친동생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왕이 저 돌고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 헷갈릴만 할 겁니다. 작은아버지는 달고고 친동생은 돌고고, 또 친동생 돌고를 잡아 죽여요. 그 돌고의 아들이 을불은 도망칩니다. 10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데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궁궐 증축 노역에 동원합니다. 국상창조리가 야 이거 아니다 라고 하지만 국상창조리에게 입 다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상창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니 봉상왕은 자신의 친아들들과 함께 자결하고 봉상의 동생이었던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불을 창조리가 찾아내서 왕이 올리니 이게 곧 미천왕입니다. 폭군 봉상왕이 자신의 친동생 돌고를 죽였고 돌고의 아들이었던 을불이 왕자잖아요. 왕자의 신분을 숨기고 평민인 척 살아가는데 재밌는 을불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필 집주인이 음모라는 놈 밑에 노비처럼 들어가가지고 음모가 잠을 자는데 개구리가 계속 우니 그 개구리를 조용히 시켜라. 그러니까 을불이 왕자였는데 노비 생활하면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다가 너무 힘들어서 1년 만에 음모집을 나와서 소금 장사를 하다가 노파에게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국상창조리가 봉상을 내쫓고 을불을 찾아다 왕으로 앉히니 바로 미천왕입니다. 한때 미천했죠, 신분이. 물론 고구려 왕 미천왕은 아름다운 천옆에 묻혀서 미천왕인데 제위 30여 년 동안에 한 사군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낭랑을 무너뜨리고 요동 서안평을 점령했던 대단했던 미천왕. 고국원에서 묻혔기 때문에 고국원왕인데 또 공부하기 편하게 고국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 미천왕의 아들인데 고국원왕은 참 운이 없었습니다. 당시 선비족 모용씨의 공격, 그러니까 전연란 나라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수도까지 빼앗기고 미천왕의 부인, 그러니까 고국원왕의 엄마까지 그 전연으로 끌려가는데 당시 전연의 황제가 미천왕 무덤까지 도구를 합니다. 미천왕 시신까지 끌고 가요. 그런 일이 있었던 고국원왕이 다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당시 백제왕이 그 유명한 근초고왕이었어. 근초고왕이 태자 금구수와 막고의 장군을 보내가지고 고국원왕을 공격했는데 평양성에서 맞서 싸우다가 활에 맞고 죽어요. 실제로 이 삼국의 항쟁 과정을 공부할 때 이 고국원왕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7대 소수리망은 아버지 고국원왕이 백제의 공격에 맞서다가 평양성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 최대 위기 상황에서 왕이 되었지만 소수리망은 왕이 되자마자 전진의 순도라는 순녀와 함께 벌써 민중들에게는 어느 정도 전파되어 있었던 불교를 공식 종교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유학을 공부시키자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립대학 태학을 설립합니다. 국가에서 유교를 공부시키고 불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율령을 반포해서 법령까지 확립했으니 어찌 보면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시킨 왕이 소수리망이고 이 소수리망 덕분에 훗날 이 소수리망의 조카가 이제 광개토대왕이 되거든요. 고구려가 전성기로 도약할 수 있는 나라의 기반을 만들었던 소수림왕. 17대 소수리망이 자식이 없이 죽다 보니까 그 동생이었던 고국양왕이 왕이 됩니다. 고국양왕은 저도 잘 뭘 했는지 몰라요. 그냥 광개토대왕의 아빠라는 거. 고국양왕은 8년 만에 죽고 이제 드디어 광개토대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넓을 꽝 10개 흑토, 우리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새롭게 개척한 정복군주. 어렸을 때 이름이 담덕. 그리고 우리 역사상 최초로 연호를 사용합니다. 영락. 그래서 영락대제라고도 불리죠.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영토를 넓혔냐. 북쪽으로는 비려 숙신 거란과 여진을 정복하고, 서쪽으로는 요동을 확보하고, 동쪽으로는 동부여를 복수하고,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을 장악했다. 백제 아신왕을 무릎 꿇혔다. 그리고 신라의 침략이 온 일본을 격퇴하기에 5만 철기병을 보냈고 그 5만 철기병이 일본을 격퇴했다는 증거물로 호명 그릇이 발견되었으며 그 5만 철기병이 가야 금방 낙동강역까지 진출하면서 금강가야 힘이 약해지고 훗날 가야 중심지가 대가야로 옮기는 것도 역시 광개토대왕 때문이었다. 저는 집안에 있는 광개토대왕 능비를 이렇게 껴안아 보았습니다. 와,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광개토대왕과의 만남. 짜릿합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진짜 오래 살아서 장수왕입니다. 78년 동안 제일납니다. 광개토대왕이 22년이었고 장수왕이 78년이었으니까 고구려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던 4세기 말에서 5세기 말까지 실제로 장수왕의 아들 태자가 왕하려고 기다리다가 먼저 늙어 죽는단 말이죠. 그 태자 이름이 쪼다예요.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북쪽으로 확장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들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면서 남하 정책을 취해가지고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계로왕을 잡아 죽이면서 한강유역 전체를 장악하고 그 증거물이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가 있다. 어찌 보면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건왕을 죽였는데 그 고구건왕의 증손자였던 장수왕이 증조 할아버지의 원수를 제대로 갚은 셈이죠. 그리고 당시 중국이 두 조각 나 있는데 북이와 송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양자 외교를 해서 나름 고구려의 최대 전성기를 부과했던 군주가 바로 장수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21대 문자왕은 문자명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20대 할아버지 장수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장수왕의 아들 조다, 문자왕의 아빠 조다가 태자였는데 장수왕이 98세까지 너무 오래 산 거지. 태자 조다는 70세에 죽어요. 그래서 장수왕의 손자였던 문자명왕이 왕이 됩니다. 문자명왕 입장에서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광개토대왕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동쪽으로 영토를 넓혔고 자신의 할아버지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남하정책을 전개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려받은 문자명왕은 북쪽의 강자였던 북부여를 완벽하게 멸망시키면서 실제로 고구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가 구가되었던 시기는 바로 이 문자명왕 때다. 보통 4세기 말에서 5세기 말까지 광개토대왕, 특히 5세기 장수왕 때가 고구려 최대 전성기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문자명왕 때 북부여까지 멸망하면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기가 문자명왕 때인데, 그리고 이제 6세기 들어서 안장, 안원, 양원, 평원 이 왕들이 나왔던 시기에 6세기 신라는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 나오면서 전성기를 구가하니 6세기 고구려 국력이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왕이 안장왕인데, 이 안장왕 때는 나라가 정치도 안정되고 안장왕이 백제 공격도 하고 잘해요. 근데 실제로 이 안장왕이 아들에게 양위를 물려주지 못하고 동생인 안원왕에게 왕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안장왕이 피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여간 죽을 무렵부터는 왕권이 미약했고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그래서 고구려 쇠퇴기의 첫 번째 왕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안장왕. 고구려 23대 안원왕은 형이었던 안장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실제로 형 안장왕으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았고 안장왕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동생으로서 왕이 되었다는 기록 역시 있습니다. 안원왕은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안원왕이 정실 왕비에겐 자식을 얻지 못했고 후궁들에게 한 명의 아들씩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태자를 자기 집안 사람으로 삼으려고 했던 당시 외척이었던 추군과 폐군 사이의 세력 다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외척끼리 싸웠던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추군 세력이 이기면서 패배를 당했던 세군 세력의 자손까지 2000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이 추군과 세군이 죽어라고 태자 자리 쟁탈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안원왕이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왕권은 미약해지고 왕위 쟁탈전은 본격적으로 안원왕 때 전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4대 양원왕 때 고구려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전개하여 한강유역 전체를 장악했었는데 양원왕 입장에서도 조금 운이 없다. 하필 이때 백제왕이 성왕이었고 신라왕이 진흥왕이었습니다. 약 100년간 계속되던 나제 동맹에 밀려가지고 한강유역을 완전히 상실당하고 백제 성왕에게 수도였던 평양까지 공격당할 뻔했던, 그러나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라 멸망까지는 간신히, 왜냐면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싸우잖아요. 하여간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에게 삼국의 주도권을 내어줘버린, 신라 진흥왕이 성왕을 죽이고 함경도까지 침략이 오지 않습니까? 함경도까지 고구려가 빼앗긴단 말이에요. 이때 하여간 고구려 왕이 가장 힘이 약했던 양원왕입니다. 자, 6세기가 진흥왕 때 신라의 전성기다 보니까 고구려 안장, 안원, 양원 왕 때 엉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6세기 중후반 넘어갈 때 평원왕 때 다시 고구려가 재기할 수 있었다. 중흥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왜냐면 이 평원왕이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무력이 뛰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뭄이 들면 왕의 반찬 가지수를 줄일 정도로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고, 당시 평원왕의 사위가 그 유명한 원달입니다. 그럼 딸은 평강공주겠죠. 그래서
그래서 평원왕 대신 평강왕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 평강왕 때 온달이 중국 세력 북주의 침략을 배산의 들판에서 격퇴시키기도 하였고, 당시 평원왕의 재위가 30년 되었고, 이때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평원왕의 아들 영영왕 때 살수대첩 수나라 중국 대륙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원동력은 평원왕의 30년 치세에 있었다. 평원왕의 큰아들 영양왕입니다. 영양왕 때 그 유명한 고구려 역사서 이문진의 신집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영양왕 때 중국 대륙을 침략했던 수양제가 113만 대군으로 침략해 오는데, 영양왕의 동생이었던 고건무와 그 유명한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큰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고구려가 중국 대륙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냈던 그게 바로 영양왕이다. 뭐 영양왕 때 일본에 건너갔던 담징이라는 스님도 있었고 해자라는 스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일본의 그 유명한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다라고 하지만 뭐 이것까지는 너무 어렵고요. 영양왕 때 살수대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27대 영유왕, 이만큼의 전쟁 영웅이 없죠. 영양왕 때 수나라 113만 병력이 쳐들어올 때 수나라 수군 병력 약 10만 명 내호화가 이끌었던 그 병력을 평양성 쪽의 유인작전을 전개해서 아주 작사를 내버렸던 수나라 측 기록에 입각하면 고구려 장수 중에 을지문덕과 고건무 두 명만의 이름이 있었고, 이 고건무는 왕자 출신의 전쟁 영웅이고, 그리고 영양왕이 죽고 난 다음에 동생으로서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왕이 된 게 바로 27대 영유왕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전장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는지 중국 대륙이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바뀌어져 가면서 신당 정책을 전개했고, 그것이 불만이었던 영계소문에게 영유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시신이 5등분 돼가지고 하수구에 던져졌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고구려의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고 왕까지 된 영유왕은 말로가 너무 처참했다. 고구려 마지막 군주 보장왕입니다.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27대 영유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영유왕의 조카뻘이었던 보장왕을 왕으로 앉힙니다. 보장왕이 고구려 왕으로서 얼마만큼의 실권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당시 영계소문이 정치적 우두머리였던 대대로와 군사적 최고 사령관이었던 망리지를 통합해서 대망리지 자리에 있었고, 영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대망리지 자리가 그 아들들에게 계승된 걸로 보아 허수아비 왕이었을 수도 있지만 의견은 분분합니다. 중요한 건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평양성이 당나라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이 보장은 항복을 선택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항복 이후에 다시 요동지역으로 왔을 때 말갈족을 규합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왕이기도 하다. 당나라에게 끌려가서 저기 스촨 지방 서촉, 옛날 중국 삼국지의 유비가 나라를 세웠던 그 총나라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고구려의 마지막 군주 오장왕이었습니다.